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로 교대를 하면서 관저 앞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이 강제적인 힘을 동원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권영태 비대위원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요. 이런 문구가 담겨 있다고 해서 또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 지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근거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인데 법원이 지금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거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영장 판사가 있는 법을 적용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체포 수색 영장. 예. 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체포 영장에 그 문제가 지적돼 있다는 걸 알고 체포 영장과 함께 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그렇죠. 수색 영장이 이런 게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압수 영장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그동안 몇 차례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 집행을 못한 근거가 바로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있습니다.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관저와 이런 것들이 군사상 보호시설, 비밀을 유지하는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직접 하다가 원래는 이제 가면 임의로 이제 협의해서 그쪽에서 경호처에서 이제 내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걸 그동안 경찰이나 공수처가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 조항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내주면서 이 조항 두 개의 어떤 적용을 예외로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경호처가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근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경호처 아까도 이제 공수처장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마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논란은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게 논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는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는 법적 논란을 없애려고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은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그다음에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발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자신들이 지금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또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한 명인데 거기다가 지금 영장을 신청했고 그래 발부를 됐지 않습니까? 자칫 이게 나중에 법적인 어떤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처가 집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렇게 막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어떤 주도하는 것이 저는 이게 옳다. 그리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자칫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즉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는 정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냥 이걸 거부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합법적이라 그러면 거기에 저는 대통령도 자진해서 응할 그런 책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경찰에 있는 게 맞는데 공수처도 이걸 알고 있어서인지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이동환 의원님. 네. 저의 그런 질문을 대통령 측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의 이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 형사법 어디에도 판사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대법원이 그 판사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한 이유가 받을 판사, 그러니까 발부 받을 가능성이 큰 판사에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이례적인 이런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의혹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건 윤석열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되게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제대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민주공화국에 총칼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와서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포고령도 법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고령 1조에 이 국회의 어떤 이 권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법에 없는 걸 본인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법에 없는 걸 한다라고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적법하게 자기는 조사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제발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3번이나 체포영장 내기 전에 3번이나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고 있다가 체포영장 발부되니까 끝까지 저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 앞에도 저게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영장 발부 사유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후의 이 수호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호처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전 영장 이 전담 판사가 그런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가이드를 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껐득하면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법대로 하자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그 판단을 내린 것이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그 충돌을 대비해서 아예 여기에서는 아예 그 110조와 111조가 무용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대통령의 혹은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항명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명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보위하고자 온갖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공수처장이 말한 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아니면 권한남용죄나 아니면 내란범 비호, 내란범 은닉죄로 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예. 또 하나 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본적 이 직업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을 비호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패널 분들의 말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방송의 좀 품격을 위해서 존칭은 좀 꼭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법과 법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판사가 서로 상충하는데 하나의 법은 예외로 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준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거를 넣다. 그렇다면 판사가 모든 것들을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판사 또한 법과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는 거죠. 그런데 법에 대해서 아예 지워버리는 형국이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야당 쪽에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헌법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수사 관련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혼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케 하고 무서움에 떨게 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헌재 시간이 가고 있고요. 법정의 시간,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이거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이런 혼란과 그런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예.